이궁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이궁까지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궁은 대궐이 아닌 모든 궁을 망라하지만 그 중에서 군주와 관련을 맺는 궁만 이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궁이 별궁보다 더 위상이 높지 않은가 생각도 들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려의 중심인 대궐은 후기에 본궐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송악산 대궐은 주로 골로 나타나고요. 본궐이란 용어는 고종 4년, 고려 고종 4년인 1217년에 나오는데 강도시대에 빈번히 쓰이고 개경 환도 다음에도 계속 빈번하게 쓰입니다. 고려 초부터 이 대궐을 본궐이로 칭했을 수도 있지만 후기로 가면서 연이어 창건된 별궁 내지 이궁과 구분하기 위해서 본궐이라고 칭했을 게 큽니다. 개경대궐은 황성과 그 안에 궁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국도 그랬어요. 고려궁왕은 현실적 이유로 중국이나 북방의 강국을 사대해서 왕을 칭했습니다. 목종 때 강조가 건덕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목종 때 강조가 건덕전에 이 오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아래 안자 그 오탕? 오전?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대로 이게 그게 안 됐네. 이 아래 안자 그 군사들이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고려 사전료에 나오죠. 근데 건덕전은 그 고려 국초 이래 천덕전을 개칭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고려 성종이 유교 질서를 강조한 결과가 아닐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불교와 유교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이 성종은 중국 황제를 의식한 나머지 고려를 대표하는 대궐 정전 명칭에 하늘 천자를 사용하는데 이 부담을 느껴서 그와 의미가 통하는 건으로 바꿔서 건덕전으로 개칭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황제였죠. 이게 조선하고 차이예요. 조선은 국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둘 다 그냥 제후국으로 스스로 그냥 이래 쭈그렸어. 근데 이제 그 고려는 그러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비록 이러거든 힘에 그거에서 했지만은 내부에서는 이제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황제라고 했다는 것이 이제 조선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탐나, 일본, 여진, 보세요. 이게 주변 국가들, 자그마한 국가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그 제후국으로 조공을 바쳐서 고려를 사대했죠. 일본은 이 고려 임금을 황제로 칭했고 고려 의종은 자신을 한황,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로 자처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자유선택 위주로 냈뒀는데 이 그 개성왕 씨가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고려 당시의 왕씨라고 해야죠. 지금 개성왕 씨가 실제 그 자손이 맞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그 고려 그 당시의 왕씨가 고려 왕족 왕씨가 이제 그 이 유목민족 터키계인가 아니면은 이 중국, 한국 이쪽 동아시아 토종계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한황이라 부르든 당황이라 부르든 그러니까 신료들이 그 만세 삼창을 한 것도 이제 황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고려인의 황제국으로서의 자부심이죠. 한당, 한나라와 당나라에 맞먹은 고려죠. 국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조선은 국내에서조차도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게 이제 차이고요. 이러한 체제에서 그 국왕과 태자 외에 공주, 부마, 태우, 후비도 궁을 가졌죠. 제후 체제 조선에서 대개 그 왕과 세자 정도가 궁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고려는 공주, 부마, 태우, 그러니까 왕과 그 왕의 아들 외에도 궁을 가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황제의 대궐은 궁위에 군림한 황성이 되는 거죠. 황성과 궁성으로 구성된 대궐, 개경 대궐 구조는 중국 황제 체제 그것이었어요. 송악대궐은 제궐, 황제할 때 제, 그리고 청궐, 하늘천, 청궐로도 불렸는데 이는 황제 내지 천자의 궁궐임을 분명히 드러낸 호칭이었습니다. 송악대궐이 천자의 고림은 그 정전 앞에 전개되는 문이 5개인데도 있습니다. 조선의 경복궁이 제후국 체제를 준수해서 문이 3개인 것과 대비되죠. 정전 앞에 문을 그 제후는 3개를 갖는데 비해서 천자는 5개를 갖습니다. 송악대궐의 경우에 황성의 정문이자 동문인 강화문, 궁성 정문이자 남문인 승평문, 정전 회경전의 정문인 신복문, 천문인 창안문, 그리고 전의 문인 회경전 문으로 순으로 대응됩니다. 신복문은 정전의 정문이기에 단문으로도 불려졌는데 이 단문도 천자의 문에나 쓰이는 명칭이죠.
제후국 체제의 조선은 단문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정문, 발을 정자로 해서 정문이라고 씁니다. 예, 천자나 제후나 다스리는 데는 어차피 발을 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황성이 존재하지 않는 조선에는 고려의 이 5개 문 중에 창안문과 광화문에 해당하는 문이 없습니다. 예, 고려 도경에 따르면 천자문 5개, 제후의 문은 3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리학적 의식에 갈수록 이제 유교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예, 그 신라로 보자면은 이제 그 육두품, 예, 미미한 존재였다가 이제 그 고려 때는 좀 더 이렇게 신화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한 거지.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좀 더 가서 조선 때는 아예 장악을 해버리죠. 유교가. 그래서 성리학적 의식에 사로잡힌 조선의 사서와 그 지리지 편찬자는 황제국 체제의 고려 궁궐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후국 체제의 경복궁의 기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황성인 대궐에는 굳이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 자체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천황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주소나 본적도 그냥 그 황거, 예, 그냥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자기 뭐 성씨도 굳이 따로 이렇게, 예,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위 기간 중이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이 쫓겨나서는 이제 누가 후손이니 뭐니 그러면서 이제 성씨 그래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나라도 뭐 고조 유방 당시에는 뭐 유씨가 아니었, 그냥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쫓겨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후한 이후에 뭐 유씨 어쩌고 그래 됐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굳이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골로 가겠습니다. 골. 예. 황성한 궁숭도 꼭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죠. 예, 황성, 제궐, 대궐, 봉궐 등이 바로 송악산 명당 궁궐의 이름이었으니 따로 무슨 궁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골이라는 용어만으로도 황성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고, 황제국 체제의 고려가 지닌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제후국 체제 조선 성리학 관료들이 봉궐의 이름을 찾다가 고려 말에 정궁으로 기능한 이 영경궁, 개성 중심부에 있던 영경궁을 이렇게 그 억지로 끼워서 끌어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신라 시대하고 고려 시대는 이 조선 시대와 현대 시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이 아니에요. KIM이 아니라 K 그다음에 E 이렇게 거꾸로 해서 M 해서 험. 김씨가 아니라 험씨 뭐 이래 되는 거예요. 현대 시각, 조선과 현대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도 현대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신라 고려 시대는 더 느껴져. 그러니까 그냥 아예 소설을 써버리고 사극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다 그냥 판타지니까 제끼시고. 오전만 해도 그 어제 숭의전을 찍는데 제가 마침 그 문화해설사 있는 곳을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그 찍으면서 얘기하고 있던 부분이 이제 그 고려 어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해설사 아주머니 두 분이 본인들끼리 어머 고려 어진이 없대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웃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무슨 문화해설을 하는가 싶었는데 오늘날 그러니까 남아있는 어진 실제 사람 인물을 보고 그린 어진은 조선만 그것도 몇 명 임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불탔죠. 고려 당연히 이제 조선이 전황 조건이니까 더 불태웠겠죠. 어쨌든 신라 그리고 어진 자체가 고려 때부터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신라는 아예 어진을 그리지도 않았고 고려는 어진을 이제 그리기는 했는데 송나라에도 이렇게 그걸 따라서 이제 그걸 했겠죠. 어진을 그리기는 했는데 뭐 조선이 불태웠든지 어쨌든 다 없어지고 조선 것만 이제 몇 개 남아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그렇게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그랬던 반면에 이제 조선 초에도 개경인들은 송악산 남쪽 궁궐터를 본대궐로 칭했죠. 북한에서 이 궁궐 요적을 만월대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러니까 만월대라는 건 조선시대 이래 조선시대 이후에 쓰인 명칭이고 그냥 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골로 가는 게 아니라 골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 가는 거죠. 고려는 몽골의 제후국으로 편입된 뒤에 황제국 체제를 상실합니다. 강한전, 의복루, 구정, 경영전. 경영전이 태조와 역대왕들의 진영을 모신 것이죠. 영전, 그 어진.
워낙 중요해서 명칭이 변치 않고 고려 멸망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강한전, 의복루, 구정, 경영전 등이 재건됐지만 원래 정전인 성경전과 대관전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복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도 이후, 개경 환도 이후에 강한전이 봉골로 대표되죠. 이는 별궁 중에 하나가 봉골, 정전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경 환도 이후에 봉골이 강한전 중심으로 복구됐지만 이후 주로 의례 장소로 사용되면서 왕의 거주지 기능을 잃죠. 대신 정궁으로 기능한 궁은 제상궁, 사판궁, 순영궁, 영경궁 순서로 바뀝니다. 영경궁은 공민왕 전기까지 정궁의 역할을 하지만 홍건적의 파괴 이후 2차 홍건적 파괴 이후에 복구 못되죠. 몽골 침략기에 파괴된 게 수창궁인데, 이 수창궁이 공민왕 말기에 복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왕은 몽골 침입 시절 황폐해진 수창궁을 다시 조영하죠. 공민왕 때 시작한 공사를 다시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왕 10년 윤 10월에 완성된 수창궁, 이때부터 이궁이 정궁으로 사용되고요. 창왕 때도 수창궁이 중심이었습니다. 창왕 이후부터는 이제 수창궁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공양왕도 수창궁이 중심이죠. 여기에서 수창궁에서 즉위해서 정사를 보죠. 이후 이성계도 1392년 수창궁에서 즉위했고, 한양으로 완전 천도할 때까지는 여기가 정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느 정도는 고려왕이라고 자기도 칭호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신라고려하고 다르다니까. 신라고려는 그냥 고려 왕건이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고려다 이렇게 칭해버리고 하는 반면, 그 태조의 성계는 처음에 몇 년 동안에는 이제 그냥 고려왕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면서 이제 중국에 이 환영이라는 국호를 쓸까요? 조선이라는 국호를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할여초하고 이 염할선초는 달라요. 그래서 그 이성계도 수창궁에서 즉위했고, 한양으로 완전 천도할 때까지는 수창궁이 정궁이었습니다. 홍건적 침입으로 불탄 봉골은 고려 왕조 개경 수복 직후 복구되지만 강한전을 중심으로 여전히 의례용으로만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공민왕 때까지만 확인됩니다. 우왕 때도 어느 정도 사용됐을 수 있죠. 하지만 점차 황폐화되어서 기능을 상실해 간 것 같습니다. 봉골은 개성 중심부에서 북서쪽 상기석에 있죠. 수창궁은 봉골보다 남동쪽으로 바깥에 위치합니다. 좀 더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시 중심부에 더 가까워진 거죠. 개성부는 수창궁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창궁 부근에 개성부가 있고, 개성부 부근에 수창궁이 있는 거죠. 좀 더 도시 중심으로 온 거예요. 오늘날 그 말하는 그 서울 종로, 서울로 치면은 종로나 용산에다가 따로 수창궁이란 걸 이렇게 만든 거지.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벽 울타리를 하나 더 쳤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옛날에는 그 북서쪽 그 봉골 거기만 이렇게 일대 이렇게 딱 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봉골 안에 이게 벽이 성벽이 없었는데, 이제 그 봉골 그거 냅두고 그래 의료용만 쓰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개성 이렇게 고려 말게 되면서 수창궁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벽을 하나 더 이렇게 쳤다니까요. 이 말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벽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옛날 그 이제 별로 쓰이지도 않는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 더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중심부에다 수창궁 하나 세우고 다시 이게 그 벽을 하나 더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벽이 두 개죠. 그러니까 북서쪽은 아예 그냥 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 더 중심부로 이렇게 벽이 하나 더 내려와 버렸으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려 정전 그러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회경전이죠. 회경전은 언제 생겼을까요? 당연히 그 고려 초부터 있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현종 때 거란군에게 불탄 대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전보다 규모가 크고 장엄한 새로운 정전인 회경전이 건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덕전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고 동남쪽에 회경전을 신축했는데, 궁성은 건덕전과 회경전으로 양분되죠. 건덕전이 서에서 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해 뜨는 동쪽을 중시하는 고유사상 작용과 함께 송악산 남쪽 기슭의 산세에 순응한 것입니다. 회경전은 불교의 제석천과 도교의 신선세계가 함께 구성된 공간이었습니다. 행차한 고려민금은 천자가 되는 거죠. 현종은 무슨 이유로 새 정전을 세운 것일까? 회경전을
예, 현종은 성종 때 중국풍에 빠져 폐지된 연동해야 팔관리를 부활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조처를 취합니다. 예, 문이 5개. 회경전이 창건되므로 회경전이 제1정전, 기존의 건덕전은 제2정전이 되죠. 궁성문은 동향에서 남향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고려만의 색채가 이제 이뤄지는 거죠. 현종은 불교국가 고려에서 최고 존재인 대장경을 봉헌하고자 새 정전을 지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나주까지 피난하느라 추락한 왕권을 회복하고 왕조를 중흥하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거란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왔는데 고려, 거란, 송 3국 간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죠. 원나라 이전의 중국, 만주, 한반도는 조공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주 좀 쫄리니 어쩌니 그랬는데, 그럼에도 정확하게 보자면 삼각의 지정학적 형태로 유지되는 힘의 균형 상태였던 거죠. 성종 때 스스로 격화시킨 고려 국왕 이상은 황제 지위로 회복이 됩니다. 현종은 이에 걸맞는 규모의 궁궐을 세워서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덕전 외에 새 정전인 회경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대궐은 건덕전 중심의 동향의 그 기존 구조와 회경전 중심의 그 새 남향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건덕전이 지세에 따라서 동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동문인 광화문이 정문이 됩니다. 회경전이 남향으로 건립된 뒤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자 사신을 접대하는 기존 정전에서는 천자를 회복하지 않는 대신에 보다 웅장한 새 정전을 남향으로 지어서 자신이 황제라는 것을 과시한 것이죠. 현종 때 더욱 확대된 대궐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인종 원년에 고려로 온 송나라 사신 서긍의 고려도경에서 그 모습을 남기게 됩니다. 단 고려도경은 개경에 잠깐 머문 외국인 견문록이라 방향 등 여러 면에서 착오가 발견되니까 유의해야 됩니다. 중화주의의 의식에 사로잡힌 중국인의 시각이라는 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재편집되었기에 조심스레 다뤄야 되는 게 고려도경. 가능한 한 고려인들의 인식세계로 들어가 그들 마음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 중 하나인 개성이 아니고 여러 도시를 대표하는 수도 개경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고려인의 눈으로 봐야 개경의 도시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경의 도시 구조는 고려인들의 인식을 지배한 이 자연관, 그러니까 이 자연에 순응하는, 개경의 도시 구조는 고려인들의 인식을 지배한 그 자연관이었던 음양오행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 거는 조선이고요. 그러니까 고려를 느끼려면 딱 보면 조선이죠. 고려를 느끼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여기 사극세트장이 이제 신도원을 시작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막 조선으로 많이 이렇게 또 건물을 계속 바꾸잖아요. 철거하고 바꾸면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궁을 이제 느끼려면 이제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편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느껴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문경세제에서 찍을까 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부쉈잖아요. 조선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경복궁 세트장은 전국에 많아요. 경상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많은데 이게 없다니까 이게. 해서 비록 단편적으로나마 이것도 조선이잖아요. 이것도 조선이고 그냥 뭐 이 정도 이렇게 자폐 최후 사태까지라고 해야 되나 좀 멀리 이렇게 해서 이제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이거 일단 그 기둥 저기 위에 기아 여기 위쪽에 뾰족하면은 이제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볼 수가 있구나 뭐 이래 되는 거죠.
고려 사극 전문 세트장이 없다는 게 아쉽죠. 예, 뭐 이해는 갑니다. 예, 어차피 이 사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고려 것도 있고 조선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저기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 제가 썰을 읊은 데는 이제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거고. 이게 이제 최후 사택. 예, 그러니까 다다음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곧 그 강화도 편을 찍는데, 예, 최후 사택은 여기 있네. 사실 이 무신이라는 사극에서 그 김준의 역할을 사실은 김방경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김준이라고 하고 김방경은 아예 일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준이 그 하는 멋있는 역할은 김방경이 한 역할인데, 이 경주 김씨, 고 김주역, 예. 하여튼 이게 역할 다 빼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려 때 경주 김씨였다고 해도, 예, 김부식이라든지, 여기가 고려 때 경주 김씨였다고 해도 지금 현소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본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 일본 막부를 모델로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준이 하는 그 멋있는 역할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왕을 구하거나 뭐 이런 멋있는 역할은 이제 그 김방경의 한 거를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준은 그냥 역도였죠. 예. 이 무신 정권 이후에 고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어쨌든 그 고려는 이 최씨하고 그게 많이 엮여 있습니다. 예. 최언이가 고력을 세웠고, 이제 여기 막부 이것도 이제 그 최후. 옛날엔 뭐 좀 이렇게 깔아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도 끝나고 해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 폐기 처분만 안 되면 다행이죠. 옛날에 저기 또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위험 수익금지 해놓고 나중에 부술 수도 있겠네. 네. 하파. 지금 반일을 하는데 사실 그 일본을 빼면은 어떻게 반일이 가능한가 싶네요. 예, 이만희 시류, 예, 신라 뭐 왕릉이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고려 강화궁터까지 그 위치를 비정하는 그러한 그 이만희시류 금소룡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희시류 예 했거든요. 어차피 그 일본 학문의 토대 위에서 지금 신라 고려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예 서양학자들까지 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무슨 반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냥 힘을 키우시는 게 그럼 일본 알아서 이제 쏘리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국제관계 냉엄한 현실을 그냥 받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오 밑에 지금까지 계속 고려 프로젝트 하면서 그냥 그 터만 계속 봤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용인. 명칭은 대장금 세트장인데 이제 대장금 말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